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 혹은 목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보육원을 퇴소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 들어오거든요. 어떤 형은 교도소 들어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하고 있대. 어떤 선배는 이번에 또 경찰서에 잡혀갔대.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목격합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밖에 살 수 없겠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퇴소한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돈으로 제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고요. 설정 식당에 가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품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이 꿈이요. 그런데 이 꿈을 제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제 꿈이 아니라 저의 필요였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이걸로 저는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한이 되거나 시기가 되면 중단이 되는데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후원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문제에 바로 직면하더라고요. 7년 내내 경험해 왔던 것들이라 후원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인터뷰했었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이 아니라 결국 일자리가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게 바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일자리를 연결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요. 6개월 만에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고용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고요.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연약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이 시설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놀림들, 편견들, 그리고 차별 대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식물이 저희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회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가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정서적 자립을 위해서 교육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저희가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인데 브레스 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이 또 있어요. 브레스 키퍼에서는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브라더스 키퍼 안에서는 보호아동이나 자립준비 청년에게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 뭐 요리교실 같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이 돈을 벌거나 돈을 사용해야 될 때, 그래서 금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또 경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잘 영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급식을 주로 해오다 보니까요, 사회에 나와서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리 교실을 통해서 그런 자립들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립을 위한 교육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먼저 얘기했듯이 이 정서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아이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꺼내게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는지, 어떤 관계 안에서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설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저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부모님을 이해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온 이 환경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돼요.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보육원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공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원은 나를 지켜준 공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이 부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감사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점을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주면서 아이들의 이 마음과 정서를 회복하는 걸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의 환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립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의 중요한 가치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냐면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잘못된 경험, 나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요, 먼저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삶을 먼저 경험한 친구들이구나 라고 저는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경험한 그 삶을 앞으로 경험할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시간들은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나라를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는 착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스 키퍼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그런 마음이 열리고 하면서 후배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멘토링도 해주면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후배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하는 것들을 후배들을 돕는 마음으로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최근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뭐 주거를 지원하거나 아까 얘기하신 정서적 자립을 위한 교육들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아쉬운 점,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이 퇴소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두 명 고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사회적 가족 제도예요. 입양과 위탁 가정은 그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양이나 위탁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가족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퇴소를 하면 건강한 한 가정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소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아이가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고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을 통해서 저는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연결점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제도로 만들어 주셔서 한 아이와 한 가정이 연결되어진다면 아이가 사기 사건을 당하거나 범죄에 휘말리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에 우리 사회에 바라는 바 아니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다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 특히 작년, 그 전년도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들이 저는 역경과도 같았다고 생각해요. 뭐 그 전에 그 시간들 또한 모두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역경이란 단어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역경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면요, 경력이 됩니다. 예.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역경과 같았던 시간들은요, 앞으로 멋지게 경력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역경과 같은 시간을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역경과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그 역경과도 같았던 시간을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얘기거든요. 너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왜냐면 네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누구도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시간을 너만큼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너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그 환경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